네, 오늘 3대 지수 약세 속의 시장 대응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할 이야기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저희 작가님이 재치 있게 써주셨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엎어라 뒤집어라. 여기에 시장은 파월풋 바란다. 지금 트럼프의 계속 말 바꾸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대표님이 파월풋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트럼프 풋이 먼저 나올 수 있다 얘기해 주셨고 딱 그대로 90일 유예 조치가 좀 급한 불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파월 차례 좀 기다려도 되나요?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월풋이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내일 새벽에 사실 이제 그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파월 의장의 이제 경제 전망 주제로 한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 시장이 굉장히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과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월에는 FOMC가 없고요. 이제 5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이전에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4호 강세를 발표한 이후에 시장의 불안이 극대화되면서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때 5월 금리 인하 가능성 뭐 70%가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결국 한편에선 또 이제 더 나가서 시장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4월에 긴급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뭐 그런 그렇죠. 전례들이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가 먼저 움직이면서 이제 상호관세 유예 결정으로 인해서 시장 우려는 줄어들었습니다. 다시금 이제 5월 FOMC에서는 동결의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결국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파월이 언제쯤 금리 인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인데 금리 수합 시장에서는 이미 연말까지 연준이 한 1.25% 정도의 금리는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올해 남아있는 FOMC가 6번입니다. 5, 6, 7 그리고 9, 10, 1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번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이제 금리 수합 시장에서의 지금 이런 그 반영의 정도라고 하면은 6번 중에 5번의 금리 인하 할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5월 달에는 안 한다고 치면은 남아있는 FOMC는 전부 다 금리 인하 할 거란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약간 좀 이게 기존에 이제 연내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전망에서 좀 더 빠르게.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부터 정말 데이터들은 지금까지는 하드데이터에 근거해서 뭐 이제 아직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나온 데이터들이 악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데이터들이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경기 위축, 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의 어떤 그 액션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도 사실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FOMC 할 때마다 금리 인하할 거다. 이게 결국 마찬가지의 논리인 거예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준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된 건데 일단 다음 달 5월 FOMC에서 금리 경로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부터 봐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5월 FOMC에 어떠한 이제 그 금리 경로 관련해서 어떤 변화 뭐 금리는 안 하더라도 어떤 발언,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유화적인 발언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파월의 발언도 중요하고 이에 앞서서 지난주부터 뭐 연준, 여는 인사들의 코멘트가 이어졌고 그때도 대표님이 사실 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뭔가 분명한 말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 내주셨어요. 그래도 문제의식 정도는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뭐 연은 총재들의 발언,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예를 들면 뭐 오스틴 구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제 그 관세가 연준의 2% 물가 안정과 낮은 실업률이란 이중 목표를 모두 악화시키는 충격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스비 총재가 사실은 그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을 사실은 이제 공공연하게 했어요. 사실 그 이전까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는 총재의 입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 성장의 둔화 초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연준이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결국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이
관세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이면서 통화 정책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의견을 같이 했고요.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점치지만은 연준의 입장은, 그러니까 여론 총재들의 입장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중한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 좀 더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된다. 너무 섣불리 움직이면.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거죠. 이제 관세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급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꼼투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로 연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이제 물가의 어떤 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연준이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단계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 전망, 조심스러운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파월이 이 시장을 달래기 위한 그런 멘트들이 결국은 있는지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겠죠? 사실 이제 4일날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네.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통화 정책의 변화는 관세 영향으로 인한 데이터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시행할 것이다. 결국 이제 지금 연준의 입장이 제가 뭐 연준의 딜레마라는 표현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연준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묘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결정을 내리고 싶더라도 지금 나온 데이터들과의 아직까지는 괴리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데이터가 향후에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내 하는 금통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아마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금리 내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지만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섣불리 지금 금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액션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연준도 사실은 지금 그러한 좀 딜레마에 아직까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건 거예요. 이거 오늘 밤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연설에서 파월이 적어도 시장의 어떤 그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주느냐의 여부예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파월 풋은 물론 금리 인하를 하는 거겠지만은, 근데 그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인 게, 그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파월 의장이 또 그렇게 쉽게 따라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 어떤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발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필요할 때는 연준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코멘트. 이게 사실 시장의 어떤 그 안도 심리를 가져오는 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가 립서비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파월 의장이 또 그런 걸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뭔가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연준의 향후의 어떤 유연한 대응 또 이제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는 즉각적으로 개입,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수위의 발언을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그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연준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내일 새벽 2시 반입니다. 이 파월의 발언이 미국 증시 오후장에 좀 영향을 미칠지 그쵸. 봐야겠고요. 대표님 이건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네. 오늘 우리 시각 9시 반에 소매 판매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거 관세 전에 사재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그 관세 전에 미리 좀 그 선행 어떤 이제 우리가 사재기라는 표현보다도 미리 이제 구매 물량을 늘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의 왜곡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관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미리 움직이는 이런 어떤 구매의 어떤 그런 니즈들이 발동을 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소매 데이터는 저는
그렇게까지 어떤 신뢰도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이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의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의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 부분에 지금부터는 조금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3월 소매 판매는 설명력이 조금 약할 수 있고 저희는 그 다음 달부터는 정말 주목해야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